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법원직 시험이 있었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 시험이 끝난 이게 이제 시험 있고 이틀 지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이제 아침 11시인데 이제 뭐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조심 상황이고 또 이제 뭐 늘 뭐 예견 좀 벗어나기도 하고 뭐 일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뭐 지금 뭐 고민해봤자 막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좀 쉬실 분은 쉬시고 또 저희 학원은 2주 뒤에 이제 시작이죠. 2주 뒤에 시작이고 합격하시면 합격한 대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떨어지신 혹시라도 점수가 조금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이제 또 나름의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한 일주일은 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일주일은 쉬시고 회복을 하고 가봅시다. 요 해설 강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제가 어제 그 분석표를 만들다가 매일 똑같아. 우리 이제 법원지정법은 뭐늘 나오는 대로 나왔어요. 늘 나오는 대로 한 총론에서 한 10문제 나오고 강론에서 한 1단문제 나오고 해서 늘 그 한 7대3 정도의 한 6대4 정도의 총론 강론 비율은 뭐 늘 강조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입문 강의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강의 OT도 아니고 이제 시험을 끝마친 해설 강의니까 뭐 1년 정도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뭐 그걸 모르면 본인 시험 준비 안 한 거고 특히나 이제 총론은 연달아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올해 이제 구속 요건로 이제 안 나오죠. 물론 이제 결과적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막 타진이 너무 중요한 뭐 죄행업종주의나 고의 과실 이런 게 안 나오는 어떤 경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거기를 빼버리면 사실 총론은 어렵게 나올 때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판례로만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법원직 총론은 올해 뭐 작년도 형벌론 3문제, 올해도 형벌론 3문제, 재수론 2문제 해서 총론 10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5문제가 재수 형벌론이야. 그래서 좀 그런 특이성이 이제 좀 더 심해지고 있지 않은 생각이 좀 들고요. 난이도는 평이했죠. 작년 정도 딱 작년 비슷한 수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선제를 뜯어봤을 때 작년이 한 내용은 비슷한데 풀기에 좀 소홀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매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책형 기준이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이책형이어가지고 근데 보통 작년 재작년이 일매 좀 어려웠어요. 일매 좀 어렵고 조금 지문도 길고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이 그렇잖아요. 이제 앞에 좀 어렵게 나오면 뒤에가 쉬워도 이제 겁먹는데 올해는 앞면이 너무 쉬웠어. 심지어 1번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리고 애매하지도 않아.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서 좀 상대적으로 문제 풀기가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수월했을 것 같고 요상한 지문 한 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해서 시험을 좀 평이했다 해서 오늘 해설 강의는 좀 가볍게 봅시다 여러분. 자 1번부터 보죠. 너무 쉬워. 1번부터가 그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체를 했다. 뭐 굳이 범죄를 따지자면 그다음에 컴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친족사의 범행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로 규정된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물론 이제 손장 할아버지는 직결적인 거는 맞죠. 직결적인 건 맞지만 피해자가 할아버지였으면 형이 면제가 됐겠죠. 근데 피해자가 누구?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은행과 손자가 있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간 범행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 이거는 뭐 고민 여지도 없어. 시험장에서는 1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의 변별력이면 사실 2, 3, 4번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너무 명확해. 해서 주는 문제에서 1번이 딱 이러길래 이러면 좀 풀만하겠다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뭐 정답은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그 컴사는 사기에 대응하는 범죄 수업 시간에 맨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컴사의 정보 처리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분행위가 곧바로 이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정보 처리가 곧바로 이득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사이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거. 해서 이번도 맞는 질문이 될 것이고 뭐 이제 3번도 허위의 정보의 입력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용했다. 우리 그 판례 기억나십니까? 그 인터넷 그 복권을 구매하는 사이트에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이 되면 내가 현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자동 충전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복권 구매
요청을 막 해가지고 가상 현금이 쌓이는 오류를 이용했던 고팔레 검사 인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금융기관 직원이 평소에 내가 여수진 업무할 권한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건 고객 요청이 있을 때고 공범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체를 해버리면 이미 기수고 거래가 취소가 돼서 은행으로 복귀를 해도 그 미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간 순간 이미 기수. 그래서 요거는 다른 지문도 평이했지만 1번 지문 같은 거에서 찍고 넘어갈 줄 알았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죠. 2번을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형벌론이 나왔죠. 1번에 누범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 많이 했었고요. 자, 2번. 누범 기간 중은이라고 하는 건 뭐였다? 형 집행 종료 후, 형 면제 후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가석방 기간 중은 뭐예요? 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누범 가중 사유가 안 됐었죠. 그래서 2번 너무 쉬워. 2번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그 아래 지문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너무 명확해. 그래서 3번 우리 형 집행 종료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선고형을 받는 범죄가 누범인데 그게 이제 포괄일죄 상습범일 때 일부 실행의 착수만 3년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3년 기간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전체가 누범이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가 누범이다. 그래서 3번도 맞겠고 4번에 특가법상 누범 가중 사유와 형법상 누범 가중 사유는 뭐 흡수가 되는 거다 별개라고 했어요. 특가법상 가중 따로 형법상 누범 가중 따로라고 해가지고 이 특가법상 누범과 형법상 누범은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범 가중을 한다라는 내용 기출 때도 했었고 이제 문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3번. 여러분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 앞면들이 답들이 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형법은 아마 시험장에서 좀 찾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에 자 위조는 너무 허접하면 위조가 안 된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춘 존재하면 갖춰야 된다. 대신에 그러기만 하면 이미 사람이 죽었다라든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해산 등기를 마친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도 성립할 수는 있다. 그래서 1번에 세 번째 줄에 그 일반인들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위조가 되고요. 위와 같은 요건을 했으면 이미 사망한 자라고 할지라도 위조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번 답 너무 뻔해요. 굳이 시험장에서 2, 3, 4번 안 보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늘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이 정규 커리 과정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할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기출 선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꼼꼼히 보고 넘어가야 되지만 실제 시험이나 혹은 우리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럴 때는 그것도 강조했어요. 모의고사를 풀 때는 1번 답 나왔으면 1번 찍고 넘어가되 시험이 끝났으면은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1번 찍고 넘어갔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허공은 여러분 허공은 신부모 아니에요? 신부범이죠.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성립의 진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다만 그 내용이 허위인 범죄. 따라서 내용이 허위해야 되고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제가 이제 추정적 승낙이 인정이 되면 사문서 위 변조는 안 되겠지만 그 승낙을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4번에 허공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까 집에 신분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가 허공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직무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더 명확하겠지만 근거가 없어도 이런저런 예규에 따라서도 다 포함된다. 근데 뭐 이렇쿵 저렇쿵 다 떠나서 정답은 1번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4번 요것도 자 1번에 보시면 제가 수업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출계 소재를 알고 있어. 가족이 와가지고 알려달라고 해. 그럼 보험가입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도덕적으로는 좀 그래.
좀 그렇지만 내가 납치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조건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덕적으로는 알려주면 좋겠지만 알려줄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 보험 가입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뭔 아니라는 거예요. 공갈 아니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1번에 공갈죄가 된다. 바로 틀렸죠. 그래서 앞면에 정답 이책형 기준으로 앞면에 1번 답이 3개여가지고 너무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2번, 여러분 2번도 제가 항상 뭐랑 비교해서 사기죄랑 비교를 해가지고 사기하고 뇌물수수는 경합범이 되고 반면에 이제 2번에서 항상 뭘 줄 거라고 직무집행 의사가 있다고 없다고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 뇌물죄만 안 되고 공갈죄만 된다라는 거 맨날 사기죄랑 비교해서 맨날 강조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니까 뇌물죄는 안 되는 것이고 3번도 제가 이제 항상 이거 2개 그 비교를 하죠. 뭐랑 뭐 비교합니까? 그 부실공사를 내보내고 우리 신문사에 사과 광고를 내라. 요거는 공갈이 된다. 근데 얘 요구사항은 뭐예요? 돈 내놔. 요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신문사하고 똑같이 대해줘. 요 정도는 뭐라고 협박 안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신문사하고 똑같이 대해줘. 요것만 가지고는 무리한 협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갈죄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항상 뭐 사기도 그렇고 공갈도 그렇고 그 사기나 공갈을 함에 있어서 대가가 지급됐을 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범죄다 아니라고 했어요. 공제하지 않고 전체가 사기액 전체가 갈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면이 되게 수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번을 봅시다. 자, 1번 그 재판 때 해드린 내용이죠.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이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고 이제 은행에서 개인 통장 발행 안 해주니까 법인 통장을 만들려고 뭐하는 척 회사를 만드는 척. 물론 이제 최신 판례기는 한데 법리는 기존은 똑같습니다. 기존은 똑같고 해서 은행 업무 담당자가 뭐예요? 속아서 통장을 발행해 주면 업무 방해죄가 되지만 은행 담당 직원이 조금만 확인을 해봤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통장 발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범죄가 안 된다 해서 담당자가 대충 받냐 아니면 꼼꼼히 받냐에 따라 가지고 갈리는데 여기 이제 뭡니까? 1번의 세 번째 줄에 업무 담당자가 그대로 믿고 내용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요구했어도 이거 금방 문제가 나왔을 텐데 담당자가 대충 봤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방해죄 안 된다. 재판 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2번 나왔다. 예금 계좌 명의인 나왔다. 출발점이 뭐예요? 사기를 알고 가담했냐 모르고 가담했냐.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을 했으면 다행히 사기의 공범은 아니지만 횡령죄가 될 거고 반면 사기의 공범이면 계좌명의 사기의 공범이면 얘는 사기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추가 횡령은 안 된다. 그럼 이제 질문에서 뭐다? 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니래. 공범이 아니니까 사기가 안 된대. 사기가 안 되면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사기가 됐으면 횡령이 안 됐겠죠.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방식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질문이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답은 너무 쉽고요. 3번. 요거는 뭡니까? 얘는 이제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을 해서 돈을 이체를 받았고 사기친 돈을 내가 인출을 할 때 추가 횡령 그렇지 않다. 이미 사기에서 끝난 범죄인 거지. 사기친 돈을 인출한다고 해서 추가 횡령은 안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겠고 이제 뭐 4번에 제가 이제 요즘 보이스피싱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놈들이 이제 가담의 정도가 옛날에는 이제 단순 계좌 명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스피싱 방조보험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냥 다 같이 공범으로 묶어버린다고 판례들이 해서 이거는 근데 뭐 몰라도 이 뭐 보이스피싱 공범자 중 일부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 이게 없으면 방조범 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1번은 우리 기출 지문이죠. 뭐 많이 썼습니다. 피해자 뒤에 가서 몰래 소변을 봤다. 피해자가 인식할 때만 기수다? 아니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했든 둘 다 강제추행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짓거리를 당하며 성적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정도면 되는 거지 피해자가 꼭 수치심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도 여러 번 봤던 질문이고요. 3번 강조해드렸던 최신 판례 내용이죠. 뭡니까? 폭행, 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 폭행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행해진. 강제추행죄는 크게 두 가지, 폭행협박, 선행형, 그 다음에 기습추행형이 있는데 폭행협박, 선행형을 과거는 뭐다?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을 요구했으나 작년에 변경된 아주 중요한 전합체 판례에 따르면 뭡니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기만 하면은 추행죄가 된다라고 워낙 이거 했으니까 뭐 틀리면 서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똑같이 이제 바지를 까는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미소년자랑 둘이 있는데 바지를 깠다. 이러면 추행죄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굳이 이제 제가 수업 때도 이제 굳이 판례가 48세를 적어준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이게 뭐 좀 젊은 남성과 낮은 여성이 서로 대판 싸우고 먼저 여성이 욕받고 떠나가니까 그 뒤에 붙잡고 야 이마 너 어디가? 라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도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화 때문에 바지를 깠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가 이제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추행죄가 안 된다. 근데 뭐 특별한 판례는 기출 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문이 없고요. 자, 7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강원랜드 가는 거하고 강원랜드에 합법적으로 가는 것과 외국 카지노 가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 카지노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했으면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이 강원랜드 가는 것은 특별히 허용이 되지만 요거하고 외국어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자, 2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뭐 합니까? 고스톱을 쳐도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에 따라서 판이 갈린다. 카트라이더를 해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긴 사람이 뭐 하는 걸로 하자, 진 사람이 돈 내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개인의 능력이 분명히 결과에 어느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그렇지만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다? 도박죄는 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무조건 도박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도박죄가 될 수 있으니까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처럼 사기도박, 사기도박 호구 붙잡고 무조건 호구가 푸는 해서 우연성이 아예 결여돼 있는 정도가 돼버리면 이럴 때만 이제 사기죄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이거 우리 공갈을 하면서 도박을 했다. 흡수가 된다? 흡수 안 된다고 했습니다. 흡수 안 되고 별자가 된다라는 것들도 다 보셨던 지문들이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봅시다. 8번에 직무유기죄 1번을 보시면 내가 그냥 직무유기죄는 여러분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숨도 안 쉬고 일만 한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중간중간에 뭐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체의 충분 의무 태만이 모두 직무유기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 여기에 있어야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사실 이제 1번에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혹은 소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좀 덜 열심히 했어. 덜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다 직무유기면 다 직무유기여서 대한민국 공무원들 따라서 요것만 가지고는 직무유기죄가 안 되는 것이고 2번하고 4번은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직무유기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하고 어떤 다른 자기범이 경험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뭐예요? 작위범만 되고 부자기범 안 된다. 물론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무유기죄에서 은폐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가지고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낸 거 이렇게 안 내고 아주 그냥 쉽게 원칙적으로 자기범과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가 경합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뭐만 된다고? 자기범만 된다라는 아주 그냥 기본 판례에 두 개를 섞어냈고요. 이거 똑같은 질문이고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제가 그 수업 때 뭐라고 합니까? 이 공무원들이 다 같이 파업하러 간다. 상부에서는 야 공무원 파업 참가한 애들은 다 징계 때려.
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내가 징계 담당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 뭐야, 요거까지는 징계할 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판단 아래 징계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직무수행을 한 거라고. 내가 고민을 해보고, 내가 말씀드린 제가 내가 사우나 하러 갔다가 골프 치러 갔다가 그 공문을 못 보고 징계를 못 해버렸어. 이러면 직무유예가 되겠지만, 내가 고민을 해보고, 요거까지 징계를 해야 되나? 라고 내 판단 아래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예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된다? 징계를 결의받고도 징계하는 이 모든 경우에 다 직무유예가 된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아직까지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9번 들어갑시다. 1번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1번에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야 이거 비밀이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더 깔끔하게 비밀인 거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거는 알려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도 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맞겠고, 자 2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의 보호법이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거다, 아니면 비밀이 누설됨으로 인해서 지장받게 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무슨 이렇게 합의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한테 이 재판 상황을 알렸다. 비밀 자체는 누설이 되긴 했지만 그걸 전달받은 행정처장이 어디 외부에 누설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한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을 했을 때 위험은 누설이 됐지, 그러니까 비밀은 누설이 됐지만 국가 기능은 뭐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면 비밀 누설죄 안 된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을 풀어 쓴 게 4번이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참 이거 문제도 많이 내드렸고 맞추셨었어야죠. 자, 그럼 정답은 4번. 4번 뭡니까?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이죠. 대항범인데 어느 한쪽만 처벌될 때 처벌되지 않은 다른 한쪽을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근데 당연히 이 범죄는 대항범이다. 그러면 누설 받는 자에 대해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10번. 1번에 봅시다. 부지에 점유 권한이 없는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철거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 집행을 당한 후 그 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 토지의 효용을 해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괴죄가 안 된다. 이거 한 작년에 나온 지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때 뭐예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이 땅을 못 쓰게 됐다. 근데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 자체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이용 가치를 침해한 것은 손괴죄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만 밀어버리면 땅은 멀쩡하다. 건물만 밀어버리면 땅은 멀쩡하기 때문에 땅 자체의 기능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그 땅을 잠깐 못 쓰게 된 것이 재물 손괴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고, 이거 되게 이렇게 법리적으로 물으면 되게 헷갈리는데 사안으로, 작년에는 법리를 물어봤고 올해는 사안으로 물어본 거죠. 해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그 땅을 못 쓰게 한 것은 땅은 멀쩡하기 때문에 손괴죄는 안 된다라는 거. 좀 재작년 최신 판례고 하지만 워낙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맞추셔야 되고요. 2번 포도주가 오래돼가지고 포도주로는 못 먹지만 뭐 식초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능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손괴죄 개체가 된다라고 했었고, 3번
근데 너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손괴죄가 안 된다. 옮겨 적다가 잘못 적었다. 그래서 찢었다. 버렸다. 이 찢은 거. 근데 이거는 너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장부를 옮겨 적다가 찍은 거까지도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이것도 항상 두 개 판례 같이 기억할 말씀드렸죠. 두 개 판례. 광고용 간판을 페인트로 칠해버렸다. 그럼 광고용 간판 문구가 안 보이는 거는 광고용 간판은 문구가 안 보이면 쓸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괴죄가 되는데 바닥에 이렇게 천 깔아놓고 뭔가 글씨를 쓰다가 스프레이가 바닥에 조금 새어 나왔다. 그럼 그 도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해서 도로에 조금 스프레이가 묻은 거 이 정도만 가지고는 도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손괴죄는 안 된다라는 거. 손괴죄가 된다. 4번에 내겠죠. 이것도 아마 제가 뭐것도 아마 내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봅시다. 이 법성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론도 작년부터 내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작년부터 결과적 가중범, 그 다음에 이 위법성론의 3문제가 나오고, 책임자는 안 나오죠. 미수세권 한 문제가 나오고, 공범의 3두 문제가 나오고, 이제 죄수형벌로 많이 나오고 그런 식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봅시다. 1번 싸움은 원칙적으로는 정당 방해가 안 되는 건 맞죠.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인 몇 가지. 겉으로 보기엔 싸움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쪽 일반적으로 패고 있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혹은 의도적으로 도발된 싸움이라든지 보통의 싸움에서 예상되기 어려운 흉기를 꺼낸다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싸움도 정당방해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지문처럼 모든 경우에 다 될 수 없다가 틀린지만 원칙적으로는 되죠. 원칙적으로는 정당방해가 안 되죠. 다만 모든 경우는 아니다. 2번 이거는 이제 워낙 제가 동영 때 강조를 했으니까 틀리면 안 되십니다. 이 사회상규, 그러니까 형법 20조에 따른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동영 때는 훨씬 빡셌죠. 훨씬 제가 동영 때는 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은 독립된 기준, 그 다음에 긴급성, 보충성 이런 것들은 이 독립된 기준은 아니다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성이 일체의 다른 수단이 없고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었을 때만 정당행위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정당행위는 다 안 돼요. 다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정도, 이 정도면 되는 거고, 아예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최판으로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틀린 질문을 낼 것이고, 3번 자초위난, 강간범이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지가 먼저 자초했죠. 손가락을 빼는 피해자 손가락을 깨무니까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에 상해를 입었을 때 네가 먼저 그 꼬라지를 만들었으니까 요거 뭐가 안 된다? 긴급피해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3번이 되겠죠. 4번 성직자. 제가 이제 그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듣고 신고하지 않은 것 정도는 괜찮다. 근데 아무리 신부님이어도 막 숨겨주고, 법원을 숨겨주고, 도피자가 말해주고, 물론 제가 수업 때 뭐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신부님들이 이제 민주화 투사하시던 분들을 숨겨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인들을 숨겨주는 것까지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는 법인 도피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처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요 정도는 이제 틀려도 약간 제타 좀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골라도 이제 몇 번째 골라야 돼요? 2번 아니면 3번째 골랐어야지. 그건 제가 이제 제 역할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근데 사실 3번을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전 퀄리티 했었는데, 좀 지엽지의 단어를 좀 빼긴 뺐는데, 아무튼 일단 1번 봅시다. 수분양권 이중양도는 자기사무 많이 했어요. 이거 수분양권 이중양도는 자기사무니까 배임죄 같은 거 많이 했고, 4번에 여러분 제가 이것도 A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금고에서 1인에 대해 1억에 대출해주지 마라는 제한 기준이 있다. 근데 제가 누구들을 이재용한테 5억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회사는 5억을 못 받아요? 받겠지. 받겠으니까 이 규정을 위반한 거에 대한 처벌은 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뭐예요? 돈 못 받을 위험성은 없어. 그럼 뭐가 안 된다? 배임죄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는 강조를 해줬단 판례고, 이제 아니면 2번이나 3번이 걸러쳐야 됐는데,
또 이제 또 특히 제가 이제 배임죄 헷갈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일단 배임죄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잖아요. 하필 또 된다고 나왔어.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거 어디까지 빼고 어디까지 넣어야 되나.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재난까지 넣었던 판례인데 올해 뺐거든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힌트는 있어. 우리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 동산의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 있죠. 동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 그럼 채권자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청산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판례가 두 개가 있어. 무슨 판례 두 개가 있습니까? 채권자가 염가에 팔아버렸어.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청산을 마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의 사무거든. 그거랑 똑같은 판례이기는 해요.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회사가 청산 절차에도 똑같잖아.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청산에 들어가.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자는 그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정리를 안 해준다고 해도 물론 민사상 문제는 발생하지만 채권자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자가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회사한테 요거는 우리한테 청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청산인이 딴 데 줘버렸어 했을 때 물론 이제 민사상 문제는 발생을 하겠지만 누구의 사무?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고요. 3번은 A 회사가 있는데 근데 이 다 좀 옛날 판례들, 이다 90년대 판례들인데 어쨌든 됐어. 그래서 이제 B 회사에 A 회사의 대표 갑이 있고, B 회사의 대표 을이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막 매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유 지분량이 한 40%까지 올라왔어. 한 45%까지 가볼까요? 45%까지. 지금 얘 우호 지분은 55%밖에 없어. 근데 지금 얘네가 주식을 더 매입하려고. 이게 이제 회사를 인수 합병하려고 하는 M&A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회사 대표는 이거 뺏기고 싶어, 뺏기기 싫어. 뺏기기 싫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종업원 대표 을이니까 병정한테 니네가 우리 회사 주식 좀 사라. 나랑 친하니까. 대표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줄게. 라고 해서 회사 돈은 막 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회사 돈으로 뭐예요? 회사의 주식을 막 샀어. 이게 회사를 위한 거예요? 지를 위한 거예요? 대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배임죄가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의 판례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딱 찝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쌤 한 개 틀렸어요. 두 개 틀려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엘라원을 중에서 한 개 못 틀렸니? 요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 잘못이다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옳지 않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절 탓하셔도 제가 또 보완을 해서 좋게 이제 강의 보완을 해야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 양을 늘리고 싶진 않아요. 왜 안 되죠, 여러분?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1초 컷 해야죠. 중지미수가 인정된 판례는 거의 없다. 거의 뭐밖에 없다?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1초 컷이죠. 그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인정된 건 2번. 요건 이제 진짜 1초 컷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다. 이런 거 안 되고, 4번은 될 것 같지만 우리 판례가 어쨌든 부정을 했고, 배가 아파요. 이런 것도 다 부정을 했고, 그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만 중지미수가 된다라는 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맞추셨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봅시다. 1번 여러분 이거 아마 제가 마지막 동영 때 똑같이 냈었죠. 그 관세법 위반의 고의하고 특가법 위반의 고의가 겹칠 때 나는 어디 싸구려 밀수 옮기는 줄 알았는데 되게 비싼
특가법상 문제였다라고 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동형 똑같이 내렸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도와주는 것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방조가 되고 정범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방조범이 안 된다. 맞겠고, 4번. 자, 교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범죄를 결심한 이유가 교사 행위가 유일해야 된다?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절도를 해왔던 놈 꼬시는 거와 절도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꼬시는 거는 해보는 꼬시는 게 훨씬 쉽다. 훨씬 쉽다. 그러면은 절도의 습벽이 있던 놈한테 범죄를 교사를 하면 교사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절도의 습벽이 있었지만 어쨌든 내 교사 때문에 범죄를 결심을 했으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교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었어도 교사범은 된다. 3번도 맞겠고, 4번에 이게 물론 이 교사가요, 이제 우리가 그건 하죠. 너무 막연한 교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시와 장소를 다 특정해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도 없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특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너무 막연한 교사도 교사로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교사는 뭡니까? 교사를 통해서 피교사자가 뭘 해야 돼? 범죄를 결심을 해야 돼. 근데 특정도 되지 않은 불특정에 대한 교사는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게 명확한 판례 표현이 있다라기보다는 한 일반 대중 정확하게는 그 공무원 한 650명인가 한테 일괄적으로 뭐 교사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판례가 그건 교사가 특히 안 됐다고 봐가지고 좀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는 부정을, 이걸 딱 판례 표현이라기보다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특정인 교사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1, 2, 3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고민했었는데 뭐 답은 너무 뻔하다. 해서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봅시다. 자, 비공무원이 공무원하고 뇌물을 받았을 때 제가 항상 눈여겨봐야 돼. 다 될 수 있다. 단순 수뢰죄가 될 수도 있고, 제3단 뇌물수수죄가 될 수도 있고,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단 뇌물수수죄 방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문처럼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같이 뇌물을 받아먹고 뭐까지 있으면,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있으면 신분이 연대가 되고 공범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순실이 같이 뇌물을 받아 먹었을 때 수뢰죄 공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신분 때문에 형이 중해지는 범죄에서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 성립은 중하게, 처벌은 약하게 맨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없는 자,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죠.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이 되겠죠. 틀린 질문이 되겠고, 3번 소극적 신분이죠. 소극적 신분은 뭐였습니까? 그냥 공범 일반론이에요. 의사 지 혼자 했으면 범죄가 아니겠지만 타인의 무면의 의령에 가담을 했으면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게 영상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실강에 있으신 분들 이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쏠려가지고 가고 있네. 여기 하겠습니다. 또 PPT에도 여기 있고 해가지고, 해서 어쨌든 시켰죠. 시켰으니까 교사 같이 했으면 공범이 됐을 거고, 시켰으면 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4번도 제가 여러 포맷으로 물어봤어요. 교사범은 뭐의 목적이 있다. 근데 정범은 뭐의 목적이 없다. 그랬을 때 31조와 33조 단서가 충돌을 해가지고 31조가 적용됐으면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니까 단순 위증의 교사가 됐을 텐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33조 단서가 31조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모의 목적이 있는 자는 모의 목적 위증의 교사로, 모의 목적이 없는 정범은 단순 위증으로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은 모의 목적 위증의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옳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제 기억에 죄수련이 좀 제일 쉽게 나왔죠. 근래 죄수련 중에서 제일 쉽게 나왔어. 자, 1번에
그 16번에 1번을 볼 때 항상 같이 보는 게 있잖아. 자, 훔친 수표를 썼다. 추가 사기? 아니죠. 작물로 보관 중인 수표를 썼다. 추가 사기? 아니고. 훔친 열차표로 열차를 탔거나 훔친 열차표로 환불을 받았다? 추가 사기? 안 되고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비교해서 불사가 되니까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 뭐 2번 작물 보관 중에 처분을 했다. 추가 횡령 안 되는 건 아마 모고단 3번 되면 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제가 막판에 드렸죠.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보통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남의 도장을 꽝 찍을 텐데 그 남의 도장을 꽝 찍은 이 인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된다. 위조의 과정. 물론 문서 위조가 안 되면 뭐가 된다? 인장 위조는 되지만 인장 위조를 통해서 위조된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인장 위조는 흡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3번도 맞겠고. 여러분 4번 봐봐. 이제 사실 이게 좀 어렵게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 쌤 이제 이건 다르게 나왔지. 죄송해요. 다른 거 헷갈려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1차 횡령하고 2차 횡령 분필로 놓고 왔네. 그래서 자 1차 횡령이 뭐예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분배해달라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다. 그러면 1차 횡령에서 부동산 전체를 뭐 한 거예요? 부동산 전체를 횡령을 해버린 거죠. 횡령을 해버린 거니까. 두 번째, 2차로 근저당권 등기를 했을 때 추가로 침해할 게 있다 없다. 추가로 침해를 할 게 없어요. 추가 침해할 게 없으니까 2차 횡령이 안 되는 거다. 만약에 1차 때 예를 들면 근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횡령을 했다. 그러면 남은 가치가 있으면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는 이 1차 횡령이 다 침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에도 침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 횡령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쌤 이 공유권자는 처분권능이 없으니까 횡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이게 막 명의신탁의 문제야. 쌤 명의신탁이 횡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걸 묻고 싶은 거면은 따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앞순위, 후순위, 1차, 2차 횡령을 물어봤을 때는 뭘 보고 풀어야 된다고? 2차 횡령이 그 실질적인 추가 손해가 있냐 없냐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답은 너무 쉬운 거고 4번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나마 좀 신경 쓴 문제이긴 한데 답은 좀 쉽습니다. 자, 1번 뭐예요? 우리 경합범 38조 1항 1호는 뭡니까? 1항 1호는 흡수주의. 저기 잡읍시다. 자, 어느 한항의 사형 무기 금고래. 그럼 뭐예요? 다른 형벌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다른 유기징역형을 병가할 필요가 없고 사형이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A범죄는 징역 10년 이야 B범죄는 징역 2년이야. 그러면 요게 두 개가 경합한데 우리 조문은 뭐라고? 38조 1항 2호 가중주의 어떻게 한다? 중한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되 그러면은 이제 10년 이하니까 이제 1개월부터 10년에 2분의 1이니까 15년 이하가 될 텐데 다만 이 두 개의 죄를 합산한 형기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넣어버렸으니까 1개월부터 12년 이하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처단형의 범위가 이제 12년 이하가 된다라는 게 옳은 게 2번이 되겠죠. 해서 답은 좀 뻔하고 3번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도 좀 찾아봤는데 취지는 알겠어. 취지는 뭐 나오지 않아도 뻔한데 이제 국가공무원
요거는 제가 딱 해드리는 바는 없는데 뭐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막 이게 나왔으니까 막 양을 늘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법어직 시험 특성상 꼭 그 제가 한 4년째인데 꼭 어디 진짜 찾기 어려운 플랫을 끄집어내요. 공보가 좀 불개져 있는 것들. 그래서 아무 뒤집어도 안 나오는데 취지는 뭐냐면 여기 이제 원래 이 38조는 이렇게 두 개의 형을 한 번에 선고를 해버린다고. 그래야 피고인이 더 유리해서 그래요. 피고인 입장에서 이것 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두 개를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다만 국가공무원법 33조 2호는 여기 국가공무원법상 여기에 기재된 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벌금형이 그러니까 딱 여기에 딱 몇몇 정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 범죄들이 벌금형 100만 원 넘어가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가 되거나 공무원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A범죄, B범죄, C범죄. 근데 A범죄도 벌금형이고 B범죄도 벌금형이고 C범죄도 벌금형이야.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한다고? 야, 세 개 중에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형을 정하면 돼요. 한 번에 처리하면 끝이라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만 이 중 하나의 범죄가 여기 30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야. 근데 여기서 100만 원만 넘어가면 공무원 자격 날라간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한 60만 원 나오고 끝날 사건이야. 요것만 따로 놓고 봤을 때 60만 원 끝날 사건이야. 근데 요거 두 개는 한 벌금 300만 원짜리야. 그럼 당연히 요거 세 개를 한 번에 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넘겠지. 100만 원 넘으니까 이거 뭐 해주라고? 분리선고를 해주라고. 이게 취지라고. 왜? 이 국가공무원법은 요걸로만 100만 원 나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요거 60만 원 나오고 요거 300만 원 나오면은 국회의원 유지인데 요거 세 개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100만 원 넘어버리면 국회의원 날라간다고. 불리하니까 요거 분리 선고해 라는 게 이 공무원법 3조 2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분리해라?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것만 따로 분리하면 되고 요거 두 개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세 개를 모두 분령을 한다? 이제 그래서 틀린 지문인 거는 알겠는데 요거에 딱 맞는 판례를 제가 지금 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토요일 지방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제 해설 강의, 그러니까 그 기출 교재에는 다른 정리를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너무 뻔하니까 3번 틀린 점. 그래서 의외로 이건 틀린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 이제 2번 골라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원래 서로 다른 이종 간에는 병과죠. 그래서 만약에 A 범행이 징역이고 B 범행이 만약에 벌금이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간에는 뭐 한다고? 병과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흡수주의, 요거는 가중주의, 4번은 병과주의를 한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출제자가. 근데 이 병과주의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한데 징역과 금고는 물론 다르긴 다르지만 이거는 뭐예요? 둘 다 깜빵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일만 하는 것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우리 3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한다라는 것도 조문이 있고 제가 요것도 한번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취지는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징역형으로 취급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해요. 피고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옳은 거는 2번만 옳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3번이 움찔할 수는 있으나 뭐 답은 2번이 너무 뻔하니까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그러니까 이게 총론에서 지금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죄형 부정죄 낼 법도 한데 안 내더라고. 그래서 보면 위법성에서 한 문제도 내는 것 같고 책임 거의 안 내죠. 책임 거의 안 내고 뭐 공범론에서 한 두 문제도 내는 것 같고 올해 결과적까지 뭐 한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죄수론에서 두 문제, 형벌론에서 5문제. 그래서 거의 지금 여기 형벌론에 3문제. 여기서 지금 5문제가 나와가지고 참 우리 법원직 시험의 어떤 그 일관된 특이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수론 뭐죠? 1번에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 제가 항상 죄수를 볼 때는 일단 뭘 보라고? 피해자의 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해자의 수가 다르면
웬만하면 뭐가 안 된다고? 포괄일자가 안 된다고. 물론 예외적으로 포괄일자가 되는 걸 우리가 암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니까 권리자별로 수재가 되고, 행위는 하나니까 하나의 물건을 취급을 했겠죠. 서로 상경이 된다. 맞겠고요. 이번에 부수법과 사기죄는 서로 실경. 이것도 제가 동영 때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기도박은 사기죄고, 호구도 모아놓고 한 판으로 다 거뒀다, 땄다라고 했을 때 행위는 하나,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되고 상경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항상 내가 망하면 뭡니까? 채무자에게, 왜 분표를 놓고 왔지? 채무자에게 여러 명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을 거라고, 다 강제 집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일한 남은 재산 하나를 뭐 해버렸다? 허위로 빼돌렸다라고 했을 때 행위 몇 개? 하나. 대신 피해자 몇 명? 여러 명의 채권자가 다 채권자별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죄수는 몇 개예요? 상경 실경이에요? 행위 하나니까 상경. 그래서 채권자별로 강진면이 되고 행위 태양은 상경. 해서 포괄의 일자가 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항상 피해자가 다르면 일제가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거의 막 예외에 의해 잘 안 내고 거의 원칙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고, 19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뒤에 뇌물죄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뒤에 뇌물죄도 자 1번에 내가 뇌물을 받고 소비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수뢰자가 업무를 반환을 못하죠. 그럼 이때 누구? 수뢰자한테 추징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뢰자한테 추징을 한다. 근데 여러분 저기 맨 뒤에 25번인가? 저기 맨 뒤에 25번 거의 똑같은 거 있죠. 24번이구나. 쓰고 반납한 게 아니라 수뢰자가 그대로 반환을 했으면 누구한테? 이때는 직내지 않다. 해서 내가 쓰고 반환하면은 수뢰자한테, 그대로 반환했으면 직내지 않다. 해서 거의 똑같은 걸 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뢰자 추징한다. 맞겠고. 이번에 수뢰자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이제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죠. 받은 취지에 따라 전달이 됐으면 그건 빼줘야 돼. 받은 취지에 따라 전달했으면 빼주지만, 이거 내가 뇌물을 받았어. 근데 이거 내 혼자서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뇌물로 또 줬다고 했을 때 그거 빼주냐? 빼주지 않는다. 이건 네가 소비한 방식이니까 수뢰들한테 전부를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보시면 공무원에 취급한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명목으로 금품을 분배받은 경우에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받아 먹었을 때 원칙은 뭐야? 받은 것만큼만 토해내고, 받은 만큼을 알 수 없을 때 엠빵에서 청구하고 해서 개별 추징이 원칙이고, 지문처럼 공동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는 징벌적 추징은 뭐라고? 관세법 위반이나 마약이나 이런 예외적인 범죄들에서만 징벌 추징을 하고, 단순 수뢰죄에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받은 것만큼만 토한다. 그러니까 전부를 각 추징한다. 징벌적 추징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4번도 2번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4번도 내가 뇌물을 받고 좀 경비를 썼다.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내가 뇌물로 받았는데 혼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딴 놈 또 뇌물로 줬다. 지가 쓴 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쓴 거 한 거는 뭐예요? 공제하지 않고 전부를 추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옳지 않은 건 3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제가 결과적 가중이라고 하는 게 1번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는 방화죄의 문제지만, 방화는 방화는 학문적 논의는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판례는 어려울 게 없어요. 판례는 이번에 방화죄 실창은 언제요?
매개물에 불을 붙였을 때 라이터에 불 켜면 방화제 실착 인정. 이번에 건조물은 지붕 등은 있어야겠지만 사람이 기거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4번에 방화제의 보호 법익은 1차적으로는 생명신체, 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라는 건 다 했던 질문이고, 옳지 않은 건 1번이죠. 자, 현주 건조물의 방화에서 사람이 죽였다. 근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그 치사에 과실뿐만이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별도의 고의범에 해당을 할 때 상경이 되는 경우는 뭐다? 그 별도의 고의범이 형이 더 중할 때 상경이 되는 건데, 이 현저방화 치사죄는 사형무기 7년 이하, 7년 이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법조 경합으로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별죄가 안 되죠.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 1조 것이 될 것이고, 21번 명예훼손죄도 근 3년 중에 제일 쉽게 나왔죠. 명예죄, 모욕죄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1번에 310조는 공익 플러스 사실이면 되는 건데, 공익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되지 부수적으로 사익의 목적, 내가 환불을 받을 목적이 조금 껴있어도 주된 목적이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 310조 적용이 되죠. 1번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2번 공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뭐가 안 된다? 310조가 적용이 안 되죠. 옳은 건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물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특정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드러내면 제일 깔끔해. 근데 이름은 내지 않았지만 걔 말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특정이 된 거죠. 특정이 됐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된다. 3번도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4번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신문 기자한테 제공을 했을 때, 물론 이거를 게재할지는 편집인의 고난이지만 이 기사를 바탕으로 기사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인 줄을 모르는 기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그래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고 해서 옳은 건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일단은 뭐 1번, 2번은 주는 분, 1번, 2번은 그 하는 거고, 1번은 그 혼인의 성관계자 간통하러 돌아가는 거 주거 침입죄 안 되고, 2번에 범죄 목적이지만 항상 여러분 제가 문제 상상 못 나올 거라고 두 가지 현실적인 승낙, 통화적인 출입 방법. 여기도 영업주의 승낙, 통화적 출입 방법, 이 두 개 항상 줄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되는 건 다 주거 침입죄가 안 되고, 3번, 4번.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정도의 시험에서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는 흡수가 안 되고 별죄가 될 거다라는 걸 그렇게 외우라. 다만 특가법에 예외적으로 주거 침입죄가 흡수가 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시험은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는 별개다. 상습 절도도 별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야주절을 제외한 범죄에서 주거 침입과 절도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고 별죄가 안 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사실 답은 골랐어야 돼. 답은 제가 우리 보통의 범죄에서 주거 침입과 절도는 별개다. 라는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 근데 이걸 꼭 냈어. 근데 대신 양심은 좀 주자. 양심은 있어. 이걸 어쨌든 답은 주고 이걸 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가법에 동종 전과가 2 이상 있고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3년 내에 또 동종의 주거 침입 후 절도를 했을 때 이 특가법 5조에서 6항이 진짜 형이 세요. 진짜 형이 세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주거 침입이 흡수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걸 제외하고는 다 뭐가 된다? 주거 침입과 절도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답 고르기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제가 이제 강조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23번 봅시다. 공지방이네요. 1번에 자, 공지방이 되려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공무가 적법해야 되고 위법한 공무 수행에는 뭐가 안 된다? 공직방이 안 되죠. 구순여권 결여로서 해서 위법한 적법성이 결연된 직무 집행에 대항하는 거는 공직방이 안 되고요. 이번에 항상 경찰은 출동할 때 2인 1조 2명이 출동해서 그 경찰관들을 연달아 폭행을 했을 때 엄밀히 따지면 이 폭행은 각각 폭행이지만 판례가 사회통념상 하나라고 봐가지고 수개의 공직방이 상경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항상 제가 136조 폭행 협박에 따른 공직방과 위계에 따른 공직방을 좀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폭행 협박의 공직방은 뭐 필요 없다. 이 폭행 협박만 하면 되는 범죄고 굳이 결과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번도 맞겠고. 이제 4번에 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한밤중에 새벽 3시에 우리 집 앞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그 구청에 전화해. 그럼 누가 있다고? 다 태어나고 없겠지. 청원 경찰이 온다고. 예. 할 게 있어 없어?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오면 당신한테 돌려드릴게요. 이게 민원이 화가 안 나. 화가 나니까 깠단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 청원 경찰도 뭐라고? 공무 수행 중이에요. 여기 당직 중인 청원 경찰의 불법 주차 단속을 하면서 내일 그 출근하면은 전달할게요. 요 과정도 뭐가 된다? 다 공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요거 때리면 공직방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아까 했었네요. 1번을 보시면 뇌물죄의 뇌물은 유형, 무형, 일체익 다 포함되고 성관계도 포함되고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저기 시골 땅을 경기도의 좋은 땅으로 바꾸는 거는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고요. 2번. 요거 이제 최신 판례였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보는 이제 기존 판례가 있고 대신에 이제 직무가 관련된 것과 직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지문처럼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대. 그러면 또 달리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안녕을 쓰고 재판단 해야 되는 얘기. 근데 이것도 좀 꽤 극최신 판례. 이것도 한 올해 1월달 판례거든요. 1월, 2월 그때 판례인데 냈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법리는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법리긴 한데 이번에 이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가 있으면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게 맞겠고요. 아까 침에 3번 했었죠. 받았는데 쓰고 반환하면 수뢰자, 그대로 반환하면 직례자. 그래서 그대로 반환했으니까 직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뭐 청탁을 받든 안 받든 부탁을 하든 말든 다 뇌물죄가 된다는 일반론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그러니까 작년 형벌로는 훨씬 쉬워요. 답은 너무 쉽죠. 1번에 자 유기징역형을 감경을 할 때는 반드시 뭐야? 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만 감경할 수 있고 2분의 1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더 적게 할 수 있다, 장기만 할 수 있다, 단기만 할 수 있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더 많이 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원래 10조 1항 2항에 따르면 형을 감경하거나 벌하지 아니하지만 그걸 내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원자행위로서 내가 심신미약 상태에 일부러 빠뜨렸으면 이 원자행위 10조 3항은 감경을 안 해준다, 봐주질 않죠.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서운하죠. 왜 서운해요? 약간 대충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장량 감경은 표현을 안 쓰죠. 정상 참작 감경으로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똑같은데 법문상 표현이 장량 감경이 정상 참작 감경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이 판례가 나온 게 옛날이죠. 이 판례가 나온 게 이제 옛날이니까 판례 표현 그대로 쓰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장량 감경이 아니라 정상 참작 감경인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각, 특,
누법 경 원래 작이었는데 경청인 거고 여기가 이제 법률상 감경인 거고 정상 참작 감경이죠. 그러니까 이 법률상 감경을 이 장량 감경 지금 따지면 정상 참작 감경보다 요거를 먼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4번에 여기 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 사유 외에는 다른 성질의 감경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봐도 뭐 한두 문제 정도 뭐 한두 지문 정도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대부분 우리가 다 준비를 했던 지문들이어서 제 생각에 형법은 한 3개 정도까지 3개에서 2개 정도 틀려서 좀 점수를 얻었어야 좀 합격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올해 시험 보신 분도 고생하셨고 좀 심신이 좀 가다듬어 치고 좀 채점도 맞추시고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이제 내년도 올해처럼 될 것 같아. 올해처럼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형법이 한 3년 전에 조금 어렵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항상 우리 법원직에서는 너무 과하게 준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제 시험 끝난 이틀째입니다. 한 1주에서 2주는 좀 쉬시고 다음을 좀 기약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24년도 형법생활에 마치고 저희는 또 이제 다음에 면접이든 뭐 또 학원이든 아니면 또 뭐 법원이든 혹은 뭐 그냥 아니면 그냥 밖에 형 동생이든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